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님의 오늘 두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또 제가 찾아올 수가 있었는데 정말 깜짝 놀랄 제보를 받고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도 하나씩 같이 전달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 아티스트 임영님의 이 선한 영향력이 온 나라를 들끓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모두를 놀라게 한 근황, 수의 이웃돕기 기부. 자, 결국에는 이렇게 지금 아티스트 임영님을 시작으로 해서, 물론 최초의 시작은 아니지만, 그 엄청난 영향력이 수혜민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서 엄청나게 폭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와 이 사회 전반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스타들의 통큰 기부와 성금이요,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더불어서 제가 조금 이따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지금 모금 현황도 어마무시한 상태입니다. 자,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와 이의 선한 영향력은요, 끊임없이 번져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 수혜민들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자, 지금 이 가운데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응원하는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열렬한 응원 파워도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뉴진스, 엑소 28주차 서클 차트 정상에 올랐다. 임영웅 둘째 주 다운로드 1위다. 자, 무슨 말이냐? 자, 뉴진스와 엑소, 임영웅 등 서로 다른 세대와 색감의 K-POP 대세가 음악 대중의 한여름 플레이리스트 핵심으로 떠올랐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컨텐츠협회 측에서는 공식 채널을 통하여 28주차 가온 차트 집계 결과를 공개하게 된 것이죠. 자, 부문별로 공개된 차트에 따라 보면 28주차 가온 차트의 1위 주인공은 바로 뉴진스와 엑소 그리고 임영웅이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지금 뉴진스는 뜨겁다 못해 이 블랙핑크의 아성을 뛰어넘기 직전입니다. 뭐 한간에선 뛰어넘었다라는 말도 나와요. 그 정도로 막강한 걸그룹. 엑소 역시 방탄소년단과 직접 경쟁을 하는 SM의 대표 아이돌 그룹으로서 굉장한 전면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도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얼마나 대단한 위상입니까? 이 중에서도 임영웅님은 어떤 부분으로 1위에 올라섰느냐? 바로 2주 연속 다운로드 차트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6월 월간 1위에 이어서 롱런 인기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6월 한 달 내내 다운로드 1위를 차지한 것만이 아니라 7월 둘째 주까지도 지금 다운로드 부문 1등을 차지하고 있다. 그의 바람을 담아 만든 두 번째 자작곡이라는 화제성과 매력도가 팬심을 거듭 자극하는 동시에 정말 대중적인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제작곡 모래알갱이의 음원 파워가 이렇게 쟁쟁한 아이돌 그룹들과 함께 경쟁을 해서 살아남는 수준이 아니라 어깨를 나란히 하여 탑3 안에 들어가고 있다. 너무 대단하죠? 자, 이런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더블 싱글 앨범이었던 폴라로이드의 뮤직비디오 역시 1700만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조회수 기록 돌파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2년 11월 14일 임영웅님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선공개된 이 폴라로이드 뮤직비디오는요, 7월 19일 조회수 1700만 뷰를 돌파하게 됩니다. 대박이죠? 물론 발매된 지 이제 1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이니까 이제 7월 중순이니 아무래도 1년까지는 아니지만 한 8, 9개월 정도 됐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1700만 조회수입니다. 1년을 채울 올 연말쯤이면 이거 2000만 조회수는 당연하고요. 3000만 조회수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상태다. 이렇게 조회수가 계속하여 꾸준히 오르게 되는 건 앞에 말씀드렸던 저런 차트 부분에서도 서클 차트의 연구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응원하는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화력은요,
활약 말고 화력. 끊이지 않습니다. 끊이지 않는 화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조회수가 폭등한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멜론도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임영웅 멜론 누적 스트리밍 78억 회를 돌파했다. 다이아 클럽을 향해 빛나는 질주를 해나가고 있다. 아시다시피 100억 스트리밍을 돌파하면 이 방탄소년단만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다이아 클럽에 들어갈 수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골드 클럽을 이미 넘어서서 이제 곧 있으면 80억 뷰를 돌파할 예정으로 보여집니다. 자, 80억 뷰를 돌파하게 되면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드디어 100억 뷰를 돌파하여 방탄소년단만이 유일하게 존재했던 다이아 클럽의 이름을 올리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기록이 아닐 수 없는, 물론 이것은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수많은 수호천사님들, 영웅시대 분들의 정말 열렬한 팬 활동이 아니었다면 저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기록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응원하고 있는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과 파워가 얼마나 눈부신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기도 하죠. 임영웅님을 응원하신다면 무조건 음원 차트 이 멜론, 최소 멜론은 무조건 가입을 하셔서 스밍을 해 주셔야 한다. 그래야 우리 아티스트에게 도움이 되어서 많은 시상식과 많은 음원 차트, 나아가서 음악 방송에서조차 순위를 기록하며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밍 활동이 사실 난 잘 몰라, 어려워, 귀찮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귀찮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팬이라면 꼭 이것을 해내야 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각종 시상식에서 쾌거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다. 이 가운데 이런 독특한 기사가 올라왔어요. 이번에는 Y2K다. 장르를 바꾸고 돌아온 오디션 프로그램.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노래 스타일, 바로 Y2K 스타일의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아시다시피 사실 이 프로그램은 MBN에서 진행을 하는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심지어 두 개예요. 쇼킹 나이트와 오빠 시대. 사실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쇼킹 나이트도 그렇고 이 오빠 시대도 그렇고 똑같은 방송인데 일단 쇼킹 나이트가 먼저 방송되고 나서 오빠 시대가 방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MBN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트롯을 애정하는 4060 세대에서 젊은 층까지 시청자층 확장에 집중해 보려고 한다. Y2K 트렌드 열풍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옛 감성을 기억하는 이들에게 향수를 자극하여 공감을 이끌어내고 MZ세대에게는 8090의 감성을 새롭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유행은 돌고 돈다. 그래서 음악 장르 센세이션을 일으키고자 한다. 중요한 건 이 오빠 시대가 됐건 쇼킹 나이트가 됐건 좋은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고 거론이 된다 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아성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가수가 탄생하기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는 제가 볼 땐 상당히 어렵지 않나. 물론 제가 임영웅님을 응원하는 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가 세워왔던 이 기록들을 간단하게만 살펴봐도 왜 어려운지를 알 수가 있어요. 트롯이라는 장르에서 혜성처럼 등장해서 단 1년 만에 압도적인 1등을 기록했고 그 누구도 그 기록을 깨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트롯 가수에서 안주한 것이 아니라 장르의 다변화를 만들어서 트롯 장르일 때도 휩쓸었던 시상식에서 새롭게 부른 다시 만날 수 있을까와 같은 발라드 곡으로도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가수는 초유의 기록을 세워냈습니다. 그리고 나선 런던보이라는 메탈곡의 자작곡을 만들면서 이제는 싱어송라이터의 길을 걷기 시작하여 그 이후에 발매한 두 번째 자작곡 모래알갱이로 연일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LA에서 그것도 돌비 시어터라는
오스카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리는 곳에서 해외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무리를 했고요. 아이돌도 이길 수 없고 아이돌의 조상님이 와도 이길 수 없는 가수가 지금 아티스트 임영웅이다. 이미 장르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만약 임영웅님이 트롯이라는 장르에만 안주해 있었다면 분명히 이런 새로운 장르의 오디션이 나왔을 때 위협이 됐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중음악이라는 것의 파워는 그만큼 막강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잘 보시면 임영웅님이 이렇게 장르의 다변화를 시도하고 나자 다른 트롯 가수들도 장르의 다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르의 다변화를 얼마나 대중들에게 인정받고 호응을 받고 다른 가수들에게도 극찬을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고 한다면 글쎄요. 저는 아티스트 임영웅님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가수가 현 시점에서는 없지 않나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지금 이 장르의 다변화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죠. 아무나 이렇게 해내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영웅님의 이 야성을 과연 이런 프로그램의 장르의 변화로 이루어낼 수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진작에 트롯 오디션이 나오기 이전에 한참 있었던 그 많았던 뭐 힙합, 발라드, 댄스 뭐 나중에는 댄서들이 나오는 오디션 프로그램도 시리즈로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하나같이 크게 흥행을 못했던 것을 보면 글쎄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감히 장담을 해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깜짝 놀랄 제보를 제가 받게 됐어요. 자, 어떤 거냐? 자, 마이 리틀 히어로에 등장했던 임영웅님의 영상통화의 장면을 보고 또 깜짝 놀랄 제보를 해주신 소천사님이 계세요. 제가 이거를 보고 사실 확인을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글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게 출처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이게 정말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확신이 없었습니다만 제가 실제로 조사를 좀 해본 결과 상당한 신빙성이 존재하고 있다. 자, 어떤 신빙성이길래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는지 제가 바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 마이 리틀 히어로에서 우리에게 사실 본의 아니게 스포일러를 했던 부분이 있었죠. 임영웅님이 자신의 아파트 옷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등장을 했고 차후에 라이브 방송에서도 뭐 그 모습이 보였지만 결국 기사화가 되면서 51억 원의 엄청난 고가의 아파트를 현찰 매수했다라는 기사가 우리에게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건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분명히 강조를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같은 마이 리틀 히어로에 나왔던 바로 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한 1개월 전쯤 6월 19일 날 정확하게 올렸던 영상에 나온 장면인데요.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어머님이 영상통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영상통화를 하다가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이 마무리가 되는 장면 중에 보면은 이 어머님의 뒤에 있는 쇼파와 이 배경들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들을 보면서 임영웅님의 어머님에게 아파트를 선물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밑도 끝도 없어서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나라고 했는데 마이 리틀 히어로에 그런 장면도 나온다라고 해서 제가 정말 많이 찾아봤는데 어머님이 나왔던 장면은 오징어찌개를 만들 때와 바로 이 영상통화할 때 뿐이거든요. 근데 소름 돋게도 정말 영상통화할 때 이 뒤에 보이는 소파와 이 쿠션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과거 뽕입니다. 물론 완전 똑같은 소파인지는 제가 뭐 100%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결정적으로 최근에 구입했던 이 메세나폴리스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집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메세나폴리스에서 임영웅님이 어머님과 할머님과 함께 사려는 거 아니냐, 차후에 사려는 거 아니냐, 뭐 다양한 예측이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랄 글이 하나 있어요. 제가 뭐 자세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 글이 뭐냐면 바로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의 글입니다. 물론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찾은 글입니다. 이게 무슨 글이냐면 제가 아파트명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경기도에 위치한 임영웅님이 구입한 아파트 값이 30-40% 정도 하락하게 됐다. 근데 이게 폭락돼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임영웅 씨 아파트만 그러겠는가? 전국 아파트 가격이 다 마찬가지일 거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전국 아파트의 가격이 고점이었을 때 대비 30-40% 정도 조정된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집값 걱정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 우리 자신이나 걱정해야 한다. 공연, 광고, 음반 수익만 무려 500억 매출을 발생시키는 이 능력자인 사람을 우리가 걱정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 아파트 가격이 시세가 원래 한 4억 정도 했는데 지금 한 3억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임영웅님은 최근에 메시나폴리스를 51억이나 현찰을 주고 매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경기도의 아파트를 매수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심지어 이 아파트는 수년 전에 매수를 했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나는 것 같아요. 임영웅님이 이미 이 경기도 쪽에 어머님과 할머님을 위해서 작년 또는 재작년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미 제공을 해드렸다. 그 아파트가 바로 여기 뒤에 나온 아파트였다. 그래서 그 아파트 가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부동산 매니아들을 통해서 폭락을 하니까, 하락을 하니까 이 의문점에 대한 글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이 메세나폴리스도 애시당초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서 알게 됐지 않습니까? 아마 이 경기도에 위치한 아파트도 이 부동산 매니아들 사이에서는요, 요번에 연예인이 어디 아파트를 구입했더라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이게 개인 신상 정보를 털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파트를 연예인이 구입했다라는 소문만 나도 그 아파트의 시세에 변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 매니아들은 자신들의 지역에 누가 그걸 구입했다라는 소문이 중개사라던가 동네의 소문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엄청 번집니다. 이미 이 내용이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번졌었는데 이게 최근 올해 들어서 상반기에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니까 이슈가 돼서 글을 작성한 것 같아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경기도에 위치한 임영웅님이 지금 있는 곳과 상당히 거리가 멀거든요. 그런데 임영웅님의 경기도 고향인 포천과는 굉장히 가까운 편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이미 몇 년 전에 구입을 했다. 그리고 어머님과 외할머니 분은 아시다시피 경기도 포천 지역에 수년간, 수년도 아니죠. 수십 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마 거주를 하실 수 있도록 아파트를 선물한 게 아닌가.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 이게 사실이라면 차후에 또 기사화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엄청난 또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의 여파가 쏟아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기사가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아무래도 2집 앨범 발매가 많이 미뤄진 지금 시점에 임영웅님의 소식이 아무래도 앨범 활동할 때, 콘서트 할 때보다는 조금 살짝은 텐션이 낮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신규 소식도 좋고요, 근황 소식도 훌륭합니다만 아직도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사회 곳곳에 번지고 있다는 것을 이 기사에서도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올라왔던 또 새로운 기사거든요. 배우 수지씨, 굉장히 인기 많은 여배우로서 연기력까지 탄탄한 정말 우리나라 탑스타 배우 중에 하나인데 수지씨도 임영웅님과 이효리 씨에 이어서 수재민 지원을 위하여 1억 원을 기부했다. 그런데 참 보세요. 이렇게 1억씩 기부하는 스타들이 흔치 않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물론 금액으로서 한정 지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 배우 수지씨보다 활동한 이력이 제가 볼 때는 못해도 거의 10년 가까이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면은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신정훈 대표님과 함께 2억을 기부했지 않습니까? 소속사 대표님과 함께 2억을 기부하는 경우도 잘 없지만 이렇게 1억을 기부하는 스타 자체가 1억을 기부하는 경우가 흔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큰 금액입니다.
1억이라는 돈은요, 정말 누군가는 한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큰 금액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금액을 턱턱 기부로 내놓는다. 그리고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이런 탑스타 배우인 수지 씨와 이효리 씨, 그리고 함께 임영웅님이 거론되고 있다. 이것이 너무 대단한 영향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외에도요, 배우 김우빈 씨, 신민아 씨 등등 정말 우리나라 탑급 스타들이 이렇게 1억씩 턱턱 기부를 하고 있는데, 임영웅님은 그 중에서도 신정훈 대표님과 2억 원을 총 기부했다. 이게 너무나 멋진 소식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사회 곳곳에 번져나가고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뉴스 기사를 통해 어제 하루 종일 쏟아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재밌는 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기다리는 많은 팬분들이 이 과거에 있었던 임영웅님의 콘서트의 모습을 다시금 회상하면서 그러한 잔망미 넘치는 모습들이 재조명받고 있다라는 것도 제가 인터넷을 통해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재미있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습이에요. 임영웅님이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종료해야 되겠다라면서 손을 딱 올렸는데 손목에 당연히 시계가 없죠. 그래서 많은 어린 팬들은 투명 시계인가 보다,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투명 시계인가 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쏟아질 정도로 굉장히 이 작은 잔망미 하나에도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콘서트 무대 위에서 또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을 보면서 이런 잔망미를 널리 알릴 날이 제가 볼 땐 머지않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내년에 콘서트가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 아직까지는 체감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 그런데 뭐 내년 초일 수도 있고요, 내년 상반기일 수도 있고요, 뭐 정말 늦게 되면 내년 하반기일 수도 있지만, 뭐 빨리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신년 맞이 콘서트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것이 또 자칫 설레발처럼 느껴져서 기대하시는 분들이 또 나중에 실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섣부른 판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콘서트 때의 모습, 잔망미를 다시금 찾아보면서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 임영웅님의 이름만 들어간 소식을 봐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그 기사를 클릭하게 되고 그 영상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제가 어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이 절친 박서진 군과 신효님과 임영웅님이 함께 모였던 뭐 그런 무대처럼 보이게끔 편집을 짜집기해서 올린 모포 MBC 가요센터 영상을 볼 수가 있었는데, 중요한 건 이 영상 위에 있는 영상입니다. 보이시죠? 임영웅이 나훈아의 노래를 망쳤다. 임영웅이 나훈아의 노래를 망쳤고 나훈아는 네가 내 노래를 망쳤다라고 했다. 아침마당 무대에서 양아버지의 노래 빨간 입술을 딥커버한 임영웅, 단시간에 1000만 조회수.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짜뉴스의 정도가요, 이제는 조회수가 슬슬 안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영상의 위에 있는 임영웅님이 나훈아님과 이 썸네일이 되어 있는 가짜뉴스 보면은 조회수가 몇백 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저 베트남 가짜뉴스 채널들이 정신을 완전히 놓아버리게 된 거죠. 그럼에도 임영웅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직도 저 가짜뉴스에 낚여서 보시는 영웅시대 분들이 유튜브 상에 존재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 시간조차 너무 아깝잖아요. 그런데 어찌됐건 저런 영상들이 여전히 올라오고 있고, 이제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 그 정도의 차이가 예전보다 훨씬 더 심각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런 가짜뉴스에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잘 안 속다 보니까 뭐 조회수가 떨어지고 있어서 어찌 보면 사장되고 있는 상태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저런 영상 자체가 올라온다라는 것이 우리 아티스트 이미지에 얼마나 안 좋은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하루빨리 완전히 근절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조회수가 계속 떨어지게끔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보이콧, 영상 시청 자체를 아예 하시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저런 채널들이 사장되어 간다면, 제가 볼 땐 조만간 조회수가 안 나오는데 굳이 임영웅님을 건드리려고 하겠습니까? 그 영상들의 조회수가
더욱더 낮아질수록 저런 채널들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 박멸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훈아 선생님이 최근에 신곡을 발표했는데 아마 그것과 임영웅님의 이름을 탁 엮어서 올리면 많이 볼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저런 착각을 우리가 전부 부셔줘야 한다. 자, 이 와중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진짜 소식은 바로 이런 글입니다. 나는 아미인데, 자, 아미면 누구죠? 맞습니다. 방탄소년단을 응원하는 전 세계 탑급 팬덤이죠. 우리 영웅시대 분들과도 선의의 경쟁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던 그 아미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해요. 임영웅님의 팬덤 진짜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 아무래도 우리 판이 크다 보니까 이 아이돌 팬덤과 아미의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주간 인기상, 시상식, 어느 투표에서든지 누구랑 붙어도 나름 수월하게 1등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진짜 저번 아이돌 플러스 투표나 이번 주간 인기상 때 영웅님 팬덤이랑 붙었는데 레알 기를 쓰고 투표해도 우리가 간당간당하더라. 물론 우리가 투표, 스밍 안 하는 팬들이 많아서도 있겠지만 그쪽 분들은 모든 팬이 각자 최대한으로 이탈 없이 쭉 그런 화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게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러웠어. 새벽에 차트 순위 치고 올라오는 거 보면 정말 어쨌든 경쟁 상대이긴 한데 정말 신기하고 대단해. 열정만큼은 정말 무시할 수 없는 분들 같다. 그리고 솔직히 트로트라고 아이돌 팬들이 무시하는 것도 웃기지만 어쨌든 장르만 다르지 다 같은 가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 혹시 거짓말일까봐 인증도 남겼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스밍을 많이 하는 이 방탄소년단 팬분이 남긴 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댓글을 보니까 진짜 반응이 나와요. 레알 대단하신 것 같다. 처음에는 또 저 팬덤이야? 이랬는데 저 팬분들이 진짜 투표에도 지치지 않고 정성스럽게 하니까 나도 받아들이게 됐어. 그리고 팬덤 내에서 반성과 호통의 글을 보게 됐어. 스밍 좀 하고 투표 좀 하라고 이러면서 오히려 이 아이돌 팬덤에게 반성의 시간을 가져오게 한 것이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활동이란 얘기입니다. 앵간히 마음먹으면 어지간한 투표는 다 이겨서 대강하거나 안 할 때도 많았는데 히어로님 팬덤하고 붙을 땐 정말 사력을 다했다.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도 많고 여기 화력은 레알 리스펙해. 17년 입덕 아미인데 지난 7년간 투표하면서 상대한 팬덤 중에 임영웅 팬덤이 제일 막강한 것 같아. 부정투표 없이 엄청 꾸준하고 단합력이 정말 미쳤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투표가 많은 게 아니라 부정투표가 하나도 없이 꾸준하고 단합력이 미쳤다. 단합력이 레알 대박이다. 본진 4세대 아이돌이고 임영웅이랑 음방 후보에 오른 적이 있는데 임영웅 팬분들은 투표 화력이 정말 넘사벽이더라. 이런 거 보시면 어떠세요? 너무 뿌듯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응원하고 있는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실질적인 위치와 파워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아이돌을 응원하는 팬분들이 보고 깜짝깜짝 놀래고 오히려 존중하고 리스펙한다. 이 열정이 정말 대단하다. 처음에는 경쟁 상대라서 믿기만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존경하고 존중한다. 이런 이야기가 탁탁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영웅시대 분들의 진짜 파워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 제가 부정투표에 대해서 말을 했죠. 최근에 이런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엠카, 바로 엠넷에서 진행하는 음악방송 프로그램 엠카운트다운에서 부정투표 공지사항이 떴어요. 뭐라고 나와있나 봤더니 엠넷 플러스에서 진행된 엠카운트다운 사전투표 관련하여 공지를 드립니다. 이번 주 엠카운트다운 사전투표에 일부 비정상적인 방식의 투표가 발견되어 해당하는 투표를 즉각 조치하여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차단 전 이미 진행된 비정상적 투표는 무효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종 순위 결과에는 검수가 완료된 투표수로 반영이 됩니다. K-POP 아티스트들과 그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글로벌 K-POP 팬들의 목소리가 투표 과정에 정직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올바른 투표 문화 조성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라는 이런 공지가 올라왔을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 음악방송 프로그램 각종 투표에서 얼마나 이렇게 편법을 하는 투표가 많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우리 영웅시대 분들은 그런 사례가 정말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고 우리는 유료 광고를 보면서 결제해서 투표하는 그런 부정행위도 절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를 하는 팬덤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제가 뭐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그런 팬덤들이 생각보다 많이 존재한다.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경합을 벌였던 가수 중에서도 존재했다. 하지만 임영웅님과 영웅시대 분들은 그 결제에서 올라온 가수와 팬들과의 경쟁에서조차 승리를 해냈다. 그러니 임영웅님과 영웅시대 분들의 파워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제가 하나 보여드릴 재밌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걸 좀 한번 먼저 보고 나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얼마 전에 라섹 수술을 해가지고 그래요? 눈이 너무 안 좋은데 fru트는 아침에 좀 보통 행사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렌즈를 아침에 끼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라섹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이번에 했는데 아직은 좀 눈이 시린 것 같아서 그럼 살짝이라도 안경 보고 인사 말씀을 제대로 한번 해주세요. 네. 자, 올해는 이렇게 하고 아이고 이쁘다. 안녕하세요. 임영웅입니다. 네. 그래도 있어요. 취업 보호를 위해서 한쪽으로 또 써야 해요. 할 수 없어요. 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자, 어떠십니까? 이게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한 프로그램에 아주 과거에 한 4년 전, 5년 전 이때 등장했었을 때의 모습인데 어느 날 선글라스를 끼고 나왔죠. 아시다시피 임영웅님은 원래 안경을 쓰고 다닐 만큼 시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이른 시간대에 나가서 공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팬분들을 위해서 또 라섹 수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렇게 선글라스를 끼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에 이 안경 쓴 임영웅님의 모습은요, 아무래도 그냥 이미지상 컨셉 때문에 쓰는 경우가 더욱더 많고, 지금은 뭐 임영웅님 시력이 굉장히 좋아졌죠? 그런데 어찌됐건 저 당시 때도 팬분들을 위한 배려였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친한 친구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이고 있는 그 사진인데요. 제가 이 사진을 직접 이렇게 좀 발췌를 해왔는데, 자, 이 사진이 무엇이냐면 제가 어제도 설명을 드렸던 바로 판타스틱 듀오 멤버들입니다. 이 멤버들과 임영웅님이 좋은 시간을 보냈었던 것 같고, 왼쪽 편에 보면 임영웅님 오른쪽이죠? 화면에서는 왼쪽입니다. 정명균님으로 보이는 인물도 함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마 최근 결혼식 때의 이야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이 한 번 더 공개가 된 게 아닌가. 사진을 내려보니까 또 예전에 이렇게 임영웅님이 이 멤버들과 함께 했었던 이 사진도 함께 볼 수 있고, 역시나 정명균님이 함께 위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임영웅님이 과거 이 수많은 지인들만이 아니라 최근까지도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지인들과도 아마 뭐 결혼식만이 아니라 다양한 행사, 또 식당, 또는 사적으로 많은 만남을 가지면서 뭐 연예인에서 또는 연예계에서 알게 된 지인들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또 이렇게 판타스틱 듀오처럼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된 지인들도 꾸준한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슈퍼스타가 됐다고 해서 멀리하는 그런 연예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사진은 과거의 사진이지만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최근까지도 이 판타스틱 듀오 멤버들만이 아니라 다양한 지인들과 꾸준히 연락을 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모습들은 속속들이 방송을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다 확인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렇게 초심을 잃지 않는 의리의 사나이이기 때문에 계속하여 미담만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의리의 사나이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